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선생 재무보험 TV의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이고요. 1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선생 이제 경제 TV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쪽 채널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 투자 인사이트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김선생 재무보험 TV는 여러분들의 재무 관리, 재무 설계, 그리고 또 세금 아끼셔야 되잖아요. 절세 전략, 그리고 돈 모으려면 저축, 그리고 내가 노후에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뭐 연금이라든지, 그리고 아플 때 의료비가 있어야 되니까 보험, 뭐 이런 정보들을 드리는 전문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신생 채널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좀 챙겨서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채널 성장하면은 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눌러주시게 될 거예요. 아직은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었냐면, 장기 자산 관리가 그러면은 왜 필요하느냐. 아니, 돈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구나가 다 돈 많이 쌓아놓고 살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다 많은 돈을 벌지를 못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죠.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고, 하지만 개개인이 다 소득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최대한 우리가 관리를 잘 해 놔야 돼요. 저축도 해야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구는 적게 내는데 나는 많이 내고 안 돼요. 세제 혜택 역시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자를 그냥 달리로 받는 게 아니라 복리로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플러스해서 더 많이 그만큼 더 많은 효과를 누리셔야겠죠. 우리 사람은 다 늙어가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지금부터, 나중이 아니에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난 영상까지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드릴 거냐면, 오늘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암이죠, 암. 젊으신 분들이야 사실상 내가 뭐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젊은데 무슨 암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착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간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이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요, 이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환경적인 요인.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데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질병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아픈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암 치료 방법별로 적용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치료를 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비율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치가 있다라는 거죠. 보게 되면은 하나만 진행하질 않아요. 수술만 한다? 아니죠.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거는 좀 옛날 방법이긴 하지만 화학요법을 병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표적 항암 치료를 병행한다든지 면역 항암 치료를 병행한다든지 호르몬 치료를 병행한다든지 무조건 병행을 보통 해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내 몸에서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크기가 너무 커. 그러면은 이 종양의 크기를 먼저 줄이고 나서부터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만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가 더 많이 든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표적 항암이니 면역 항암이니 뭐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약물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급여가 많을까요? 비급여가 많을까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비급여가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역 항암제에도 종류가 많지만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해서 요 PD-1 계열의 면역 항암제를 대부분 이제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이제 표적으로 쓰느냐, 그냥 면역 항암제로 쓰느냐, 이제 이런 방식인데 대표적인 약물로는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BMS라고 하는 제약회사의 옵디보라는 게 있고 로슈라고 하는 제약사의 티센트릭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임핀지나 뭐 여보이 이런 약물도 있는데 이게 상위 3개의 약물이거든요. 근데 약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걸 대비해 놓지 않으시면은 결국은 의료비 폭탄을 맞게 된다라는 거죠.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고통받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것을. 그죠? 젊으신 분들은 나 건강해서 안 해도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라는 것을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때 설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때. 왜냐면 젊을 때 빨리 내놓고 납입이 끝나면 좋은 거거든요.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딱 납입 다 끝내놓고 그 뒤쪽으로는 납입하지 않고 뭐 90세면 90세, 100세면 100세 이렇게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신 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제 뭐 50대나 뭐 이제 60대 어르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좀 위험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은 보험료가 또 비싸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갱신형 20년 납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조금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설계들도 분명히 이제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계를 해놓지 않으면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서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적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잘못된 재무 설계가 되는 거고 잘못된 보험 보장 설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돈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방암이라든지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갑상선암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자궁암이라든지 뭐 난소암 요런 부분들 이건 이제 전립선암은 이제 남성분들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폐암 많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요즘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이거 남녀 다 폐암 발병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 뭐 간암, 뭐 대장암, 위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병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치료 조합이
단일 치료가 없어요. 대부분 다 두세 개를 병행하게 됩니다. 병행.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진행되는 뭐 산정 특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산정 특례는요, 여러분 급여 치료, 그리고 이제 옛날 화학 항암요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힘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실손 의료비는 뭐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1세대부터 지금 5세대까지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2013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실손 의료비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2013년 4월 이후에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특히 이제 재가입 대상이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5세대로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중증에 관련된 거는 4세대랑 똑같은 것도 있고 뭐 약간 차이 나는 것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비중증 쪽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5세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년 4월 이전 가입자분들, 1세대에서 이제 뭐 2세대 약간 후반부 여기 가입자분들은 사실상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손에서 일단은 보장을 받고 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암 진단 받으면은 한 번에 정액 보장 받는 암 진단비 보장 챙겨 놓으시고, 암 주요 치료비, 아니 치료했을 때 치료비 보장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 생활비까지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 구조적으로 5천만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워낙에 내수 시장 자체가, 규모 자체가 워낙에 작아요. 그런데 보험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삼성, 현대, 롯데, 뭐 신한, 그냥 뭐 줄줄줄줄 이야기를 해도 많아요. 생명사, 손해보험사 합해서 아마 한 50개 정도 될걸요? 국민은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경쟁이.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사에서도 자꾸 손해율이라는 걸 계산을 해서 계속 새로운 이 보장 상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고객을 뺏고 뺏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 업계도.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챙겨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걸 다 챙겨 놓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돈이 많이 나가겠죠, 보험료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만큼 또 적절하게 준비를 해 놓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설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뭐 실손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암 진단비도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일반암과 유사암과 차이점, 뭐 굳이 말씀드려야 되나요?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기타 피부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 그리고 갑상선암, 제자리암, 요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일반암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고해감은 이제 사실상 좀 치료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비용 많이 들어가는 뭐 췌장암이라든지 이제 그 뇌 쪽으로 발생되는 뭐 암이라든지 혈액암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걸리면 진단 받으면은 이제 목돈이 나오는, 그 암 진단비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 가입해 놓으신 분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진짜 옛날에는 막 1억씩 가입해놓고 계셨던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진단만 받으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받는 거. 근데 이제 이걸 받아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이제 치료비로 썼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거 가지고 암 치료가 안 돼요. 왜? 수술, 약물, 방사선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면요. 이 진단비만 가지고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치료비. 주요 치료를 시행을 했을 때 보장을 받는 거죠. 이것도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비급여 암 치료비, 뭐 통합 치료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서 어떤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를 것이고, 뭐 상급 종합병원에 갔을 때 뭐 몇 천만 원, 그냥 일반적인 종합병원에 갔을 때 뭐 몇 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도 다 이게 나뉘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스스로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얼만큼 잘 설계를 하느냐가 결국은 또 설계사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제가 해드리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수술이나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러한 또 이 결국은 이제 암에 대해서 직접적인 주요 치료를 했을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걸만으로도 사실상 이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생활비까지 주거든요. 생활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중환자실을 보통 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요런 거 있고요. 여기에다가 약물 치료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네. 그러면은 이제 또 1,000만 원을 또 추가해서 3천만 원을 주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돼. 방사선 치료까지 해야 돼. 그러면은 네 가지를 다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1,000만 원을 주네. 그렇게 해서 총 4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조합해서 설계를 해놓고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부담 가능한 금액 내에서도 최대한 많은 보장들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으로 치료하는 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수술이야. 이제 종양 제거 수술이야. 사실상 뭐 로봇 수술을 하든지 그냥 뭐 개복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로봇 수술 뭐 한 번 하는데 요즘에 뭐 다빈치 로봇 수술이나 뭐 레보아이 수술이라고 해서 그냥 한 3cm 정도의 종양 제거하는 수술이 뭐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에서 그냥 한 1,300만 원? 요 정도 사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급여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만 있어도 사실상 여기서 70%는 일단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입원비랑 뭐 자기 부담금 조금 뭐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약물 치료를 이제 사실 많이 하게 돼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뭐 방사선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 중입자 방사선이라고 해서 이 중입자 가속기라는 게 또 있거든요. 거의 뭐 빛의 한 30% 속도인가? 80% 속도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암세포를 이제 공격하더라. 이제 그런 치료인데 요게 금액이 또 엄청나요. 보통 한 번 받는데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근데 요거 5천만 원 보장당 한 2, 3천 원 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싸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보편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면은 보험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쌀 때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제 이 약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바이오 회사, 그러니까 빅파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사실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만한 이제 약물인 키트루다. 이 머크라고 하는 제약사에서 개발을 한 면역 항암제고 면역 관문 억제제 계열의 면역 항암제예요. 지금 이제 정맥 주사 제형으로 그동안에 투약이 되어지다가 우리나라 이제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회사와 함께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연말쯤에 아마 식약처 승인이 되고 아마 병원에서 처방이 되고 아마 투약이 될 거예요. 글로벌적으로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냥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제약회사에서 이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임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투자된 비용을 결국은 어디에서 회수할까요? 결국은 사용하는 환자에게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값이 비싼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피하 주사로 제형이 변경이 되면서 정맥 주사보다는 이제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그래도 부담이 줄어들고 뭐 나라에서 이제 뭐 급여 적용을 뭐 일부 해준다거나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 의료비에 투자를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해놓는다. 내가 100만 원을 삼성전자에다가 투자를 해놔서 그 원금이 두 배가 돼서 200만 원이 된다. 이것만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정말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 위험에 대비해 놓는 것 역시도 투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15만 원에서 뭐 예를 들어 뭐 한 20만 원 정도의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 이 정도면 한 20년 정도 내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20년 동안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만 실제로 암에 걸려서 치료하는 비용은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3이 될 수 있고 곱하기 4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투자의 개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0년을 뭐 다 내고 나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쪽으로 발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평생 건강할 거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언제 어떻게 발병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정말 이 암 진단비 자체만으로 생각을 하면은 비싸요. 1,000만 원당 정말 나이가 깡패라고 보험은 30대 여성과 남성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생명사 기준으로 하니까 대략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5, 10, 10이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하니까 대략 싸게 나오시는 분들은 뭐 한 6, 7천 원대? 요렇게 나오고 남성분들은 조금 비싸서 한 8, 9천 원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건강하신 분들. 완전한 건강하신 분들. 근데 1,000만 원만 넣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젊으신 분들은 사실 그래도 1,000만 원당 요런 금액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사실상 뭐 40대, 뭐 50대, 뭐 이렇게 점점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1,000만 원당 싸봐야 막 2만 5천 원, 2만 7천 원 막 이래요. 3만 원대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3천만 원만 넣으려고 해도 금방 막 7, 8만 원에서 많게는 막 10만 원대 막 이렇게 나와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3천만 원 한 방 받고 끝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차라리 줄이면서 요걸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치료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치료하면서 생활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대체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재무 설계의 일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기적인 자산 관리죠, 자산 관리. 요즘에 젊으신 분들 뭐 욜로족이다, 뭐 한 달 벌어서 한 달 놀고 또 한 달 벌어서 또 한 달 놀고 뭐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많죠. 일할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참 이것도 문제가 크죠. 요즘 시급도 뭐 시간당 10,000원이 넘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렵게 어렵게 그래도 구해서 한두 달 정도 그래도 일할 수 있게 잘 그래도 이게 좀 해놨더니 한두 달 일하고 나서 그만두더라. 그만두고 그냥 하고 싶은 것도 그냥 하다가 또 일하고 싶으면은 또 뭐 한두 달 또 일해서 또 돈 벌고 또 논대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패턴이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좋은 패턴일까요? 뭐 그렇습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로 갈 것이고 일자리는 분명히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는 점점 더 성장할 것이고 AI 시대는 이제 모든 산업의 이제 핵심 축이 될 거예요. 모든 산업에. 당장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의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더 얻을 일자리보다 잃을 일자리가 더 많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잘 시작하셔야만 정말 건강한 미래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하면은 늦어요. 경고의 신호는 사실상 이미 우리나라도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20년 전을 똑같이 따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딱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안 한대잖아요. 그냥 아르바이트로만 먹고 사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발전 수준 자체가 요즘에 그나마 다시 또 AI 때문에 반도체가 막 또 난리여서 그런 거지. 이미 일본은 그런 사회가 됐다니까요. 경제 성장률이 더뎌요, 얘네는 이제. 더 발전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자산 관리를
잘 해 놓으셔야만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자는 시간 외에는 다 소통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카톡으로 주셔도 돼요. 통화하기 싫으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마저도 싫으시면은 그냥 영상에 댓글 남겨 놓으세요. 뭐 어떻게든 소통하면 되죠, 뭐. 그죠? 어려울 거 없으니까 자산 관리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어졌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